대한민국, 지구상 그 어떤 나라보다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하며 그리고 특별한 그 무언가를 가진 민족, 한국과 97%나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의 주인공은 세계 유전자 연구의 권위자, 스탠퍼드 대학 생물학과 교수 데이비드 로슨. 과연 그가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로슨 교수가 울란바토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목격한 한국과 몽골의 놀라운 닮은 꼴 이야기.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영상 제작에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데이비드 로슨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생물학과 교수죠. 오늘 저는 미국 스탠퍼드 대학 국제유전자 연구소 대강당에 서 있습니다. 제 앞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과 언론인들이 앉아 있어요. 강당의 공기는 무거웠고 프로젝터의 불빛이 제 얼굴에 닿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에 든 연구 자료를 바라보니 20년간의 연구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 분석한 데이터들, 현장에서 채취한 샘플들이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죠. 마이크 앞에 서서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첫 줄에 앉은 한국 대표단의 얼굴에서는 기대감이 읽혔습니다. 오늘 저는 인류 유전자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뒤 스크린에는 여러 민족의 DNA 비교 차트가 나타났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표가 가져올 파장을 알기 때문이었어요. 놀랍게도 몽골과 한국의 DNA는 무려 97% 일치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유사성 중 하나입니다. 강당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관중석의 한국 학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몽골 측 대표단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희 연구팀은 지난 5년간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10만 명 이상의 DNA 샘플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몽골과 한국은 단순한 역사적 연관성을 넘어선 유전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했어요. 이어서 여러 그래프와 도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객관적 수치와 통계로 증명된 사실이라 더욱 설득력이 있었죠. 이런 높은 DNA 유사성은 일반적인 이웃 국가 사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평균 유사성은 85%를 넘지 않아요. 97%라는 수치는 사실상 같은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이죠. 발표를 마치자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유전학자가 첫 질문을 던졌어요. 로슨 교수님, 그렇다면 이 유사성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는 한국과 몽골이 단순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형제 민족임을 시사합니다. 유전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DNA 속에는 수천 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이미 다음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발견에 개인적으로 더 확신을 얻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려 합니다. 몽골과 한국이 진정으로 그렇게 닮았는지, 유전자 너머에 있는 문화와 생활 방식까지 유사한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였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진짜 발견은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저를 몽골로 이끌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울란바토르 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초원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제가 연구해온 DNA의 비밀을 간직한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공항 로비로 나오자마자 의외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벽면 곳곳에 한글로 된 안내판이 보였고 상점에서는 한국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택시 기사들 중 일부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택시 기사가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당신은 한국어를 할 줄 아시나요? 네, 조금요. 요즘 몽골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 문화가 매우 인기가 있거든요. 차창 밖으로 울란바토르의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놀랍게도 도시 곳곳에서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띄었어요. 삼겹살집, 한국식 카페, K-뷰티 가게들이 즐비했죠. 거리를 걷는 젊은이들의 패션 스타일은 마치 서울 명동이나 홍대에서 볼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도시를 직접 둘러보기로 했어요. 메인 거리로 나가자 K-팝 음악이 상점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한 쇼핑몰에 들어가니 한국 브랜드 매장들이 즐비했고 현지인들이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어요. 식당에 들어가 메뉴판을 보니 한국어와 몽골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김치, 비빔밥, 불고기 같은 한국 음식이 인기 메뉴로 소개되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거리에서 몽골 청년들이 K-팝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니 정말로 한국인과 구분하기 어려운 이들이 많았어요. 물론 DNA 연구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니 그 유사성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지역 시장에 들렀을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인과 대화를 시도하려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몽골 청년이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독학으로 한국어를 배웠어요. 한국은 제 꿈의 나라예요. 그의 열정적인 눈빛에서 한국에 대한 동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도 대부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 회사에 취직하거나 한국으로 유학 가는 것이 많은 몽골 젊은이들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울란바토르를 돌아다니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분명 몽골이지만 도시 곳곳에 한국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몽골 사람들의 일상 속에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몽골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기가 몽골인가 한국인가? 지금은 그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DNA 연구 결과가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었어요. 97%의 유사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제 연구가 이미 정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 한국과의 미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의 울란바토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서울의 그것과 닮아 있었어요. 10년 후 이 도시는 어떤 모습이 될까? 진정한 제2의 서울이 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현상이 몽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 연구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는데 CNN 국제뉴스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울란바토르 강연이 세계적인 화제가 된 모양이에요. 뉴스 앵커는 로슨 교수의 충격적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니 전 세계 연구자들과 언론사에서 온 메시지로 가득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여러 대학에서 온 초청 강연 요청이었습니다. 몽골에서의 발견이 더 넓은 맥락에서 논의되길 원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 아침 식사는 어떠셨나요? 이강수 부대사가 로비로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안내로 몽골 내 한국 기업들과 문화센터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네, 좋았습니다.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놀랄 일도 아니죠. 교수님의 발견은 이미 몽골을 넘어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화제입니다. 다들 자신들의 나라도 한국과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차에 오르자 이강수 부대사가 흥미로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최근 세계 각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입니다. 5년 전과 비교해보세요. 자료를 보니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어 학습자가 400% 증가했고 우즈베키스탄은 350%,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평균 300% 이상 증가했어요. 심지어 유럽과 남미 국가들에서도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류 붐을 넘어선 현상 같습니다. 이강수 부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몽골은 교육 시스템을, 베트남은 산업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울란바토르 외곽의 한국기업공단이었어요. 놀랍게도 수천 명의 몽골 노동자들이 한국식 작업 방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서 김치와 된장찌개가 제공되고 있었어요. 여기 근로자들은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급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공단을 둘러본 후 우리는 도심의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K-팝 댄스 클래스, 한국 요리 강좌, 태권도 수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모든 강좌가 정원 초과로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교수님, 여기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강수 부대사는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곳에는 글로벌 K문명 영향력 지수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있었어요. 이건 국제기구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 문화, 기술, 비즈니스 모델, 행정 시스템 등이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지를 수치화했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한국화 지수가 평균 275% 상승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그 수치가 가장 높았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단순한 문화적 교류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강수 부대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K문명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국가가 아닌 하나의 문명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의 가치와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열리는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습니다. 한국화 현상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였어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의 학자들이 모여 한국의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한 러시아 학자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한국 문화의 확산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문화적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프트 파워를 넘어선 새로운 글로벌 표준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중국 학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모델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것이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기술과 인간성을 조화롭게 융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문명입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저는 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몽골에서 시작된 발견이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열쇠가 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영향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깊은 매력과 보편적 가치를 지닌 새로운 문명의 등장을 의미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K문명 21세기 글로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이 보고서가 세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해야 했습니다. 나는 다음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어요. 왜 전 세계가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몽골 국립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한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어요. 전시관에 들어서니 양국의 고대 유물들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도구부터 전통 의상, 악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았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인 몽골 역사학자 바트르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안내로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설명을 들으며 양국 문화의 깊은 연결성에 감탄했습니다. 소금과 차를 보관하는 용기들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했고 전통 악기와 의복 역시 많은 공통점을 보였어요. 전시장 끝에는 현대 한국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특별 섹션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의 폐허 사진부터 시작해 오늘날 글로벌 리더가 된 한국의 모습까지 시간순으로 전시되어 있었어요. 참혹한 전쟁의 상처에서 일어나 세계적 강국이 된 한국의 여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바트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이건 단순히 경제적 성장을 넘어선 현상이었습니다. 전시장을 나와 박물관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현대적 고층 빌딩과 전통 건물이 공존하는 울란바토르의 풍경이 보였어요.
도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전통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모습처럼요. 바트르는 박물관 연구소에서 가져온 자료집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 보고서였어요. 수십 개국에서 한국식 발전 모델을 도입한 사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 성공의 핵심 요소로 여러 가지가 꼽혀 있었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 근면성, 공동체 정신, 빠른 적응력, 그리고 빨리빨리 문화가 특히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특성들이 왜 전 세계적으로 환영받는 것일까? 현대 사회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일까? 답은 생각보다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의 균형, 집단적 가치와 개인의 성취, 첨단 기술과 인간적 따뜻함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이런 균형은 드문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몽골 경제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 몽골 경제학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들은 한국의 경제 모델을 몽골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벽에는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경제 강국으로라는 제목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어요. 한국의 발전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쟁 후 극심한 빈곤, 1960-70년대의 산업화, 1980-90년대의 민주화와 기술혁신 그리고 21세기의 글로벌 리더십까지 몽골 젊은이들의 눈빛에서 저는 한국의 옛 모습을 보는 듯 했어요. 그들도 자국의 발전을 꿈꾸며 한국의 경로를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지향점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몽골 TV 방송국의 특별 인터뷰에 초대받았습니다. 생방송이었기에 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한국어와 몽골어가 함께 적힌 큰 환영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인터뷰어는 제 연구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졌고 특히 한국이 세계의 롤모델이 된 이유에 대한 제 견해를 물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성공 비결은 독특한 정신적 요소에 있다고 봅니다.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 그리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죠. 이런 특성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장점이 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도시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네온사인 불빛 아래 활기차게 움직이는 젊은이들, 전통 의상을 입은 노인들, 그리고 한글과 몽골 문자가 공존하는 간판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문화적 융합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관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롤모델이 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공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현대 세계가 필요로 하는 균형과 조화의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몽골에서의 마지막 날 현지 대학에서 최종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청사진, 즉 세계의 미래였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몽골에서의 마지막 날이자 제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울란바토르의 아침 풍경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 도시는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몽골 과학 아카데미 대강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자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 외교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제 발표가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었음을 실감했어요. 연단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기대에 찬 표정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지난 몇 주간의 연구와 관찰을 바탕으로 이제 제 최종 결론을 발표할 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연구의 최종 결론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터에는 한국과 몽골,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문화와 시스템의 글로벌 확산을 보여주는 그래프들이었어요. 지난 몇 주간의 연구와 관찰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세계의 미래를 형성하는 새로운 표준, 새로운 지향점이 되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몽골에서 시작된 이 현상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기술, 사회 시스템, 그리고 정신적 가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닌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제 뒤로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한국 문화와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대륙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이 전 세계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몽골은 이 과정의 첫 번째 사례일 뿐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화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학생들은 큰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발표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변화는 필연적이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모델은 21세기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식이기 때문이죠. 전통과 현대, 개인과 공동체,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을 이룬 한국의 방식은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몽골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이 세계의 미래라면 우리 몽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몽골은 이 새로운 흐름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이미 한국과 깊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독특한 융합 문화를 창조해 가고 있어요. 몽골은 한국화의 첫 성공 사례가 될 것이며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모델이 될 것입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희망과 기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제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몽골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어요. 단순한 과학적 연구를 넘어 저는 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정신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었고 그 변화의 첫 물결이 몽골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울란바토르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통 게르와 현대적 고층 빌딩이 공존하는 이 도시는 앞으로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영향력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미래였습니다. 비행기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몽골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울란바토르의 마지막 풍경이 아른거렸어요. 특히 헤어지기 전 만났던 몽골 노인 할자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출국 전날 저녁 바트르가 저를 자신의 할아버지 할자부를 만나러 데려갔었어요. 울란바토르 외곽의 조용한 게르에 살고 계신 할자부는 82세의 나이에도 맑은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몽골 혁명을 겪었고 수십 년간의 변화를 목격한 살아있는 역사였어요. 할자부의 게르에 들어서자 따뜻한 불과 말린 고기 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낮은 탁자 주변에 앉아 전통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할자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외국인 학자가 우리 몽골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다고 들었네. 내가 젊었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 할자부는 자신의 손자 탱게르가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손자가 보내온 한국 물건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전통차 한복 소재로 만든 스카프, 그리고 케이팝 아이돌의 사진까지. 이 늙은이가 보기에는 말이야.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정말 비슷해. 그들의 얼굴만이 아니야. 그들의 마음이 우리와 닮았어. 할자부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외적 유사성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와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몽골 사람들은 예로부터 초원에서 서로 돕고 살아왔네. 혼자서는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었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가족을 중요시하지.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우리와 달리 빠르게 변화했어. 우리가 아직 전통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품어 안았지. 그게 한국이 위대한 이유일세. 할자부의 말은 제 연구의 핵심을 관통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혁신을 동시에 이룬 드문 사례였어요. 그것이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였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할자부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 저는 몽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았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가 세계 변화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계는 항상 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걸세.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것 같아. 과거에는 서양이 동양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한국과 같은 나라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어. 배려와 성장,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길 말이야. 헤어질 때 할자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걸세. 한국과 몽골이 가까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야. 우리 안에는 같은 정신이 흐르니까. 샌프란시스코 집으로 돌아온 지금 할자부의 말이 계속 제 마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학자도 정치인도 아니었지만 가장 본질적인 진실을 꿰뚫고 있었어요. 연구실에 앉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번 연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전적 유사성에 대한 연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류의 미래 방향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정, 끈질김, 빨리빨리 정신은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였어요. 그리고 그 가치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몽골, 그리고 세계는 한국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국주의적 확장이나 강제된 동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끌림과 존경에서 비롯된 현상이었어요. 사람들은 한국의 모델이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인류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경쟁과 협력, 전통과 혁신,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델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이 세계 최고일 수밖에 없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은 맑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 보고서가 학계와 일반 대중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할자부의 말처럼 한국인의 정신은 생존, 배려, 가족,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 연구의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로슨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세계의 미래다. 몽골의 광활한 초원, 그곳에서 로슨 교수는 한국인의 정신과 몽골인의 삶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97%의 DNA 유사성.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과학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끈질김, 정, 가족, 그리고 빠른 적응력. 이것이 한국 DNA의 진짜 힘이었고 그 정신은 이제 몽골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 최고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세계가 한국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유, 시청자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한국인의 힘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 다음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